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국제정세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의 핵심은 무엇이고 왜 위험한지 취재했습니다. 대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세두 목사의 아내 예연이 사모가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200일이 지난 가운데 한국 기독단체들도 미얀마인들을 돕기 위한 긴급 구호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추석을 앞두고 이자립교회와 한세대학교 지원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 이후 대규모 탈출과 인권 문제, 현지에서의 IS 테러 확산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머무는 곳에 끊임없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숨졌습니다. 북부 타카라주에 살던 이 여성은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총에 맞아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여성의 취업과 학업 권리가 박탈되는 엄격한 이슬람법이 적용되며 무고한 희생이 재현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아프간 내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 국가 호라산 ISK의 테러 위협까지 추가됐습니다. 일반적인 무슬림에게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탈출 행렬과 증언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ما کارت هم درو دغه نارینه کارکونکي زموږ چې وو هغوی د کارت په لرلو سره هغوی په دې باندې بریالي شول چې دفتر ته لاړ شي خو ماته یې ګواښ وکړ چې تاسو نشئ کولی خپلې دندې ته دوام ورکړئ ځکه چې نظام بدلون کړی دی. 전문가들은 아프간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바라보며 이슬람 극단주의와 무슬림의 생활 전반에 적용하는 샤리아법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탈레반이나 IS는 꾸란이나 하디스의 근거에서 본인들이 테러를 한다라고 생각하죠. 상대를 카피르로 단죄할 때는 그를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무슬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극단주의 세력이 오늘날에도 8, 9세기 때와 동일하게 이슬람 교리에 근거해 테러를 자행한다는 겁니다.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이후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로 공포가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슬람 무장 세력이 세계 곳곳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를 이슬람 문화로, 이슬람 세계로 만드는 데 그들의 목적이 있죠. 또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틀은 샤리아법을 통해서 관리하고요. 오히려 더 사회를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까. 코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슬람 통치를 위해서 군사 행동도 불사하는 근본주의 이슬람에 대한 경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대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세두 목사의 아내 예연이 사모가 혈액암의 일종인 골수 이형성 증후군 투병 중에 있습니다.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아야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재로선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부울경본부 이진우 PD가 들어봤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병상에 누워있는 예연이 사모의 모습이 보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생활해왔던 예 사모는 지난 6월 급성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후 혈액암의 일종인 골수 이형성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골수 이형성 증후군은 혈액세포가 줄어들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으로 완전 치료의 방법은 조혈모 세포 이식밖에 없습니다. 남편 이세두 목사는 그동안 섬겨왔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아내 간호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연애 5년, 결혼 15년 동안 늘 옆을 지켜온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라며 현재 아내는 조혈모 세포를 이식해줄 수 있는 공여자를 기다리면서 항암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감히 꿈꾸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집사람이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 유전적인 질환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두 목사는 아내는 평생 헌신하며 살아왔다며 과거 아내 예언이 사모의 신장을 이식받아 목숨을 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20여 년 전 누나로부터 신장 이식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이 목사가 2017년 또다시 아프게 되면서 예사모가 신장을 이식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될지도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사연은 지난 26일 구TV 생방송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굼에서도 소개돼 중보 기도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혈모 세포 공료자를 보내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이세두 목사와 예언의 사모, 이들을 향한 한국 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부울경에서 구TV 뉴스 이진우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20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미얀마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독단체에서도 미얀마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200일이 지났지만 미얀마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얀마 국민들을 향한 총격과 무차별한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마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하루 평균 7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최근까지도 5천에서 6천여 명의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희년선교회 등 한국 기독단체들은 지난 3월부터 미얀마 국민들의 긴급 구호를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현지 상황이 악화돼 지원금 전달이 어려웠지만 최근엔 다시 지원이 가능해져 1억 2천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군부가 이제 활동가들이나 선교사님들 감시 감찰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중단했다가 또 다시 조사하고 또 상황을 보면서 재개하고 있는 걸 반복하는 상황이고요. 8월에 다시 저희 이제 현지에 있는 선교사 그룹이라든지 좀 여러 저희에게 연결되어 있는 단체들을 통해서 그 식량 지원하고 또 의료 물품 지원, 또 산소통 지원 같은 것들을 조금씩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금운동에는 142개 단체와 980여 명의 개인이 참여했습니다. 모금액은 지난 5월까지 총 2억 900여만 원이 모아졌으며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를 지원하거나 미얀마 국민들의 식량 및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데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현지 연결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 상황이 열리는 대로 남은 지원금도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절반 넘게 정도를 이제 지원을 했고 남은 금액도 순차적으로 지원을 할 텐데 저희가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상황이 열리는 대로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대로 전달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미얀마 쿠데타 중단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미얀마 쿠데타 상황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얀마 전체가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즉시 모든 전투와 국민들을 향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추석을 앞두고 미자립교회와 한세대학교 지원에 나섭니다. 기아성은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해 총회사나 10개 지역 총연합회에 1,000만 원씩 후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세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기아성 장학금 4억 4천만 원을 학부와 일반 대학원에 지원합니다. 기아성 총회는 한세대 영산신학대학원에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충북 진천교회가 지난 26일 한국 정부의 아프간 재건 사업을 지원했던 아프간 협력자들의 입국을 환영했습니다. 총회 측은 아프간 협력자들이 머문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진천중앙교회 김동원 목사도 아프간인들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1325 네트워크를 포함한 100여 개 여성 시민단체들이 아프가니스탄 여성 아동의 안전과 기본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유엔 안보리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 1325호를 들면서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고 평화 구축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도 전달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출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조직위는 2019년 10월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시는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며 2년 만에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서울시는 조직위가 성소수자 관련 행사 시 과도한 노출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행사 시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한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다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소학 성결교회에서 세계 최초 예수 강대상이 세워졌습니다. 예수 강대상은 베드로의 배가 예수의 첫 설교 도구가 되었던 것에 착안해서 베드로 활동 당시 갈릴리 호수의 배를 고증해 제작됐습니다. 한편 소학 12사도 순례길의 중심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소학교회는 순례자 정원을 조성해 섬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영적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 영변에서 지난 7월 초 이후 냉각수 배출과 같은 원자로 가동의 징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변 핵시설은 2018년 12월 이후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원자로 가동 징후는 없었습니다. 한국철도가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추석 열차 승차권을 온라인과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합니다. 예매 대상은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엿새 동안 운행하는 KTX, I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입니다. 정보와 취약계층을 위해 31일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만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승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창쪽 좌석을 우선 발매하게 됩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추가 자폭 테러 위험이 있는 차량을 공습했습니다. 빌 어번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군은 오늘 카불에서 무인기 드론으로 차량을 공습해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 대한 ISK에 임박한 위협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카불 공항 폭탄 테러에 대한 보복을 천명한 뒤 ISK를 겨냥해 이루어진 두 번째 공습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시한인 31일을 앞두고 미국이 막바지 대피 작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29일 아프간 탈출을 원하는 미국인은 250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14일 이후 대피한 미국인은 약 5,500명입니다. 카불 공항에 배치된 미국 병력은 본격적으로 철수에 들어갔습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아이다가 현지 시간 29일 미국 남동부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해 최대 도시 뉴올리언스를 강타했습니다. 시속 241km의 바람을 동반한 4등급 허리케인 아이다로 폭우와 강풍이 발생해 수십만 명이 대피했고 정전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루이지애나주와 미시시피주에 연방정부의 지원을 위한 비상사태 선포령을 승인했습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중산층 가구의 전세 보증금이 1년 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서 40%인 2분 이후의 전세 보증금은 3,546만 원, 41.1% 오른 1억 2,176만 원이었습니다. 3분위 역시 전세 보증금이 14% 오른 1억 3,662만 원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치이므로 실제 지역별, 가구별 보증금 변동 추이와는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세 보증금 급증이 2, 3분위 중산층 가구에 집중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부스터샷을 시작한 이스라엘이 3차 접종 대상자를 12세 이상 모든 연령대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스라엘에서는 2회 접종 후 5달이 지난 12세 이상은 누구나 3차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세계 최초로 3차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이후 접종 대상을 점점 늘리면서 지금까지 200만 명 이상이 3차 접종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40대 취업자가 6년 7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30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30대 취업자가 2.4%, 40대는 0.8% 감소해 30대는 2015년 3월부터 6년 5개월 연속, 40대는 2015년 1월부터 6년 7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기업의 핵심 인력인 30, 40대 취업자가 줄어든 데는 인구 감소가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40대 취업자가 2년 넘게 증가세를 보여 단순히 인구 요인만 작용한 것이 아니란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아침 중부 서해안부터 시작돼 오후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의 테러로 인해 전 세계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 유리는 위협적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가 이처럼 위험한 것은 이들이 이슬람 교리에 근거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